안녕하세요. 바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분위기, 요즘 상당히 급격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아주 긴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 대출 창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빡빡해졌다는 건 삼척동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건 보이는 액면가,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겉으로 드러내는 이 대출 축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고, 이면에서 진행되는 대출 규제는 더욱더 저인망을 펼치고 단단하게 쪼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시중은행 중에 신한, 우리, 농협이 기존의 대출 감축이라는 모습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주담대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이 규제를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바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버렸죠. 이게 무슨 말이지? 대출 모집인? 이 대출 모집인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대체제와 같은 체감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 존재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 수요를 문어발식으로 끌어오는 제도였는데, 한마디로 대출 상담사라고 하죠. 이게 별도 활동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담대 대출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런 직종군인데, 농협, 기업, 신한, 우리은행에서 전격적으로 이런 위탁 대출 모집에 대한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지금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시중은행 자체에서도 그동안 대출 영업을 통해서 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파이, 거의 출혈 경쟁식으로 서로 간에 주담대 이자 낮춰가면서 고객 유치를 했는데, 이게 거의 8월에 가서는 10조에 가까운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이니까 은행 스스로 덜컥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작이 되었으니, 이참에 그동안 무한 대방출했던 대출 분위기 좀 완전히 접어버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무한정 개인에게 내줬던 대출 창구가 극적으로 닫히게 된 것도 금융당국의 이 대출 위기감에서 비롯된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위기감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출 영업이 뻥 뚫린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한다 해도 이게 타이어에 펑크가 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계대출 수위에서 연체라는 비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부실의 파도와 같아서 은행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 회전의 궤도 이탈 현상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극도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니까 농협, 기업, 신한, 우리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전면적으로 중단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은행들이 유치한 금액은 어마무시할 정도죠. 7월과 8월 연속적으로 1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대출 건수도 5만 건에 육박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주담대 부분에서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천문학적인 대출 수요라는 풀이 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탁 대출 부분이 거의 영업 부분에선 굳이 은행이 대출 수요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대출 수요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5대 은행에서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 대출 모집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3,000명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저인망식으로 아파트 분양 현장이나 부동산 사무실 통해서 실적 올리곤 했는데, 거의 대출 건수는 4만 5천 건에 달하는 실적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런 상담사라는 우회로 통해서 주담대를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손쉽게 대출 실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8월에 주담대만 8조 이상이 실행이 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본물 터지듯이 나온 주담대가 이제 부실로 전환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마구 퍼다 실었는데 이게 근원샘에서 이상징후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결국 오염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거의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입장에선 대출 수요가 곧 영업이익인데 이후 연체율 급증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부채가 부실로 바뀌게 되는 악몽이 시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 신한은행은 2주 전부터 무기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 우리은행은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운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대출인 모집을 통한 영업은 거의 대출 영업에서 절대적인 파일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먼저 셧다운을 했단 얘기죠. 당연히 이런 이유가 연체율 증가라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는 건데 7월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7%, 전월 대비 0.05%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은행 입장에선 주담대 영업 이익 확대는 좋은 건데 결국엔 죄다 깡통 대출 될 수도 있는 연체율 증가, 은행은 고스란히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은행은 기존에 저인망으로 깔아놨던 대출 모집인이라는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접어야 할 판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주담대는 거의 괴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거의 은행 현장에선 1주택자는 웬만해서는 대출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수요자들, 이런 등살에 밀려서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빡빡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부동산 쪽 자금이 말라가니 당연히 거래량 줄어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 아파트 1일 거래량,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중에서의 거래 건수도 거의 100건 수준으로 훅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밤하늘의 유성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하락세. 이 2달 전만 해도 거의 400건, 500건에 육박했던 주중 1일 아파트 거래량은 오늘 올라온 수치를 보면 거의 179건에 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 월세 역시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당연히 거래량이라는 엔진 식으니까 가격이라는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고 차는 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한번 보세요. 7월에는 12억, 8월에는 11억, 9월에는 1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2달 사이에 평균 거래 금액이 2억 차이가 나게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빨리 식어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하락 추세를 지표로 통합해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표상에서 아파트 거래 하락가는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정고점, 회복이니, 최고가, 경신이니 이런 말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팩트가 엄연히 이런 식으로 거래량 감소와 동반해서 가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궤적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엔 그동안 2달간의 집값이라는 치고 나가는 뒷심을 발휘하게 했던 자금줄이 대출 모집인 전면 폐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진원지가 이렇게 막히고 있는 상황에선 도저히 집값이 앞으로 한 걸음 떼기가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말로 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 상황은 아주 뚜렷한 궤적 안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토록 지지부진하게 보였던 이게 당체 오르고 내리고의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았던 집값 추이도 결국엔 가장 시장 반응이 빠른 중개사들이 실거래를 바탕으로 내놓은 서울 집값 추이가 결국엔 4%대 하락이라는 것도 이게 거래량과 비례하는 거래가 하락 추이와도 딱 맥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딜레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반영하는 수치가 가장 믿을 만한 건데, 그 데이터대로라면 확실하게 집값 추세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두 손으로 이걸 X자 아무리 구워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특히 이런 국내 자금의 경색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차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집값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당장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도 거의 국내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위기감 일고 있죠.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국가의 통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난 제로금리에 가까운 통화정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해외 자금들이 죄다 엔화 사들여서 고금리 국가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당 국가의 증시에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이게 그동안 엔화가 초저금리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니 수익률이 엄청나게 쏠쏠했죠. 그러나 지난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눈꽃만큼 올렸어도 이게 그동안의 초저금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수익률 압박을 주는 바람에 엔캐리 청산을 미국 증시에서 파도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건데, 이번에도 변수가 발생을 한 건데 바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존에 일본 금리도 올랐고 고수익을 내야 하는 달러의 금리가 또 내려가 버리니까 더 이상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한 엔캐리를 32조 엔을 이번에 청산할 가능성이 제시가 됐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30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한 방에 청산이 돼버리면 그냥 미국 증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거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슬슬 시동을 걸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사건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는 수익 손실에 대한 위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는 날엔 거의 뭐 블랙 먼데이가 뭡니까? 대공황이라는 말을 써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전혀 국내에선 미국 금리 인하 했으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정말 한 방에 갈 수 있는 엔캐리 청산의 위기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스닥 분위기 보세요. 빅컷 한 건 맞나? 나스닥이 거의 초반 장세는 늘 하락으로 출발하다가 겨우겨우 뭐 마지막 장세에 0점대 방어를 찍고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위안은 S&P 500이 그래도 5,70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유지도 위태위태해 보이고 미국 증시는 더 이상 호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깝깝한 성냥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최대 변수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먹을 게 없네. 엔캐리 자금 300조가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냥 증시는 한순간에 폭삭 무너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 S&P까지 모두 외줄타기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가 최대 호재가 될 거로 예상을 했지만 이미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서 눌러버린 인하 버튼이라 별 극적 반등을 이룰 만한 전환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나스닥에 투자한 분들은 밤새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2021년 이후로 가장 낙폭이 큰 6.9%가 떨어지는 지표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5%나 넘어가 버리는 격차를 벌인 건데 그만큼 미국 내 소비 심리 지수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가는 궤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증시에서 보이는 급발진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자금이 묶이는 것과 동반해서 이런 붕괴의 결착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집값 자체를 내리누르는지 두 눈으로 목격할 타이밍이 된 건데 이미 지금 이런 상황은 하루하루 올라오는 지표만 봐도 뭐 눈에 쏙 들어오고 있죠. 지표가 딜레이 된다는 측면에서 뭔가 보합으로 보이는 착각도 자칫 이 판단 미스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려온 인내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고스란히 재현이 될 것 같네요. 타이밍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확실히 시중은행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격 5대 은행 주담대 중단 선언은 충격적인 시중은행의 위기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해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중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완전히 뭐 철벽 방어인 상태고 더 이상 집값은 기댈 데가 없고 심지어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는 또 한 고비가 금융시장 강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잘 대비하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노반반 한복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